자, 앞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 한번 가빈이도 어쨌든 뭐 이런 말 또 나와요. 이제 뒤에 가시면 유리함수 가면 이번에 배운 거 또 나와. 이 모든 말들을 이제 그래서 알아야 돼,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자, 페이지는 63쪽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해서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왼쪽 페이지는 뭘 배웠냐면 뭐 쉽게 말하면 오른쪽에다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뭘 배웠다? 기본적인 이제 함수의 뜻, 함수란 관계인데 아무 관계가 아니야. 모든 x와 선택을 다 하는 그리고 한 개만 하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용어들, 뭐 정역이다, 공역이다, 치역이다, 그리고 어떤 뭐 기호 같은 것들. 그리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함수끼리 같다라는 게 너네 상식과 다를 수가 있어요. 단순히 같다가 아니야, 사실 수학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해봤습니다. 이거 엄청 기본 같은 거야. 가장 기본이고요. 자, 오늘이 뭐 할 거냐면 두 번째 내용은 자, 여기 위에 제목에 써 있죠. 자, 한번 필기하자면 함수의 종류입니다. 자, 이제부터 다 함수야. 보시면 다 함수인데 이제 뭔가 좀 달라요. 함수랑 함수인데 뭔가 좀 스타일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어떤 종류를 좀 알아보자라는 거고 위에 여백에다가 필기할 친구는 필기를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숙제해 보시면 이런 식의 어떤 화살표 그림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이런 것도 함수라는 거야. 어쩌면 가장 직관적이에요. 화살표 소리가요. 나 이렇게 간다. 관계를 주는 거잖아.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함수의 뜻은요. 어쩌면 어디에서? 이 x 쪽에서 보는 거 맞나요? 모든 x가 선택을 해야 되고 한 개만 해야 된다. 그게 이쪽이잖아. 근데 오늘 배운 종류는요. 어쩌면 어디 쪽에서? y쪽을 보고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을 막 하는데 선택하는 어떤 스타일에 따라서 뭐 얘를 1대1 함수다 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y쪽에 주목해서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게 몇 가지를, 네 가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단은요,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너무 막 겁먹지도 말고, 일단은 이제 한번 느껴보세요. 사실 이제 여러분들 여기는 어쩌면 꼭 진지한 건 없어요. 그냥 이제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책에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1번부터 4번까지인데, 자, 일단은 좀 쉬운 거 먼저 할까요? 자, 일단 한번 체크해보자면, 밑에 있는 3번, 4번이 일단 좀 쉽습니다. 왜냐면 좀 이제 그냥 너무 정확하게 정해져요. 무슨 함수인지가. 자, 3번 먼저 볼게요. 자, 3번의 제목 보시면요. 제목이 뭐다? 항등함수입니다. 자, 항등함수는요. 쉽게 말하면 어떤 함수다? 자, 여기 있는 3번 그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이게 이제 어떤 항등함수의 어떤 느낌이야. 자, 우재 혹시 어떤 느낌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쏴요? 뭔가 얘네랑 비교했을 때 얘의 어떤 특징, 눈에 보이는. 자, 그럼 1이 1로 가죠. 2가 2로 가죠. 3이 3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앞으로 저희가 항등함수로 부르겠습니다. 자, 위에 그냥 밑줄만 넣어볼게요. 자, 여기 써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거. 너네가 아는 y는 x가 어쩌면 가장 대표적인 항등함수예요. 즉, x를 넣으면 그게 나오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앞으로 저희가 항등함수라고 부를 거고 자, 그럼 특별히 이제 여기다가 필기 하나 할게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항등함수라고 하면요. 자, 보통 저희가 함수라고 하면 F를 많이 쓰잖아, 기호로. 근데 보통 항등함수는요, 좀 독특하니까 보통 I라고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렇게 I라고 나오면 이제 약간 좀 항등함수구나. 이게 이제 원래 아이덴티티라고 해서 이게 원래 영어로 그 I를 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I라고 하면 항등함수. 요런 y는 x. x에 뭔가를 넣으면 걔가 나오는 그런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죠? 가장 특징적이니까요. 그리고 자, 이어서 두 번째 함수는요. 자, 상수함수입니다. 자, 얘는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자, 여기 있는 그림 보시면 확실하게 다 알 수 있죠. 혹시 나오나? 얘는 일단 어떤 느낌이야? 그치? y쪽이 다 일로 가요. 이게 몰빵 가는. 이런 걸 저희가 앞으로 항등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수함수라고 부르고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걸 돌리면 됩니다. 그리고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이제 뭐 사실 얘는 쉬우니까 뒤에 가시면 방학 때 기억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고를 건데, 그러니까 어떤 뭐 식을 주든 그래프를 주든 몇 개 깔아놓고 골라봐라. 뭐 1대1 함수. 골라봐야 되는데, 그럼 이제 어떤 그래프상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거랑 일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항등함수는 사실 방금 본 것처럼 그냥 얘야 얘. 그럼 얘 모양 알잖아요. 그럼 뭐 이런 이미지가 항등함수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이미지가 항등함수고요. 상수함수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런 그래프 있잖아. 요게 사실은 상수함수예요. 모든 x가 y 한 개로 가잖아요. 이런 함수. 그래서 이렇게 두 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자, 요거 두 개. 특히 1대1 대응에는 별표 하나 칠게요. 요게 이제 오늘 역함수랑도 이어지는 내용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좀 넘어야 될 사실은 얘네들은 아니야. 얘네들은 너무 뻔해서 별로 헷갈릴 여지가 없는데 위에 두 개가 좀 헷갈릴 수가 있고, 특히 그래프에서 이거 골라야 돼. 몇 개 주고 이거 골라봐라. 그럼 고를 줄 알아야 되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1대1 함수는, 자, 일단은 1대1 대응을 말하기 전에, 자, 여기 있는 1대1이 얘랑 똑같은 말이거든. 1대1 함수가 뭔지를 먼저 봐야 돼. 그리고 자, 밑에 있는 1번 그림 보시면요, 요런 게 1대1 함수의 어떤 이미지입니다. 한번 느껴보세요. 그럼 가오나 1대1 함수는 뭔가 이름에서 느껴지는 게 어떤 함수일까요? 특징은? 그쵸, 여러분들. 자, 말 그대로 1대1, 실제로 영어에도 1 to 1이라 불러요. 그래서 x가 이렇게 가잖아요. 그 다음에는 1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1대1로만 가는 그런 관계를 말한다는 거야. 그럼 어쨌든 요게 이제 어떤 1대1 함수의 이미지구나. 그렇게 이미지로 좀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있는 3이 이렇게 가면 더 이상 1대1 함수가 아닌 거예요. 저렇게 가면 여러분들 이건 1대1 함수가 아닌 거야. 그래서 1대1로 가는 함수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위에 올라가서 요거 있지. 요거. 이걸 여러분들 좀 필기를 할게요. 이게 있잖아요. 원래 1대1 함수의 수학적인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죠? 가끔 수학 문제가 어려워지면 같은 말인데, 다음 중 1대1 함수를 골라라. 이 문제보다 다음 중 이게 되는 함수를 골라라고 해요. 이게 되는 게 사실은 1대1 함수란 얘기고, 이게 왜 1대1 함수인데요? 자, 읽어볼게요. 자, x1과 x2가 다르면, 즉 앞에가 다르면 뒤에도 다르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읽어보시면 해석상 1대1 함수라는 뜻이 됩니다. 이 표현까지도 이렇게 같이 알아서 이제 이런 말이 나와도 1대1 함수구나. 그리고 자, 여러분들이 지난번 시험 범위에서 대우 명제 배웠지? 자, 이거에 한번 대우 함수 써보실래요? 밑에다가. 가끔 또 이제 이렇게 안 나오고 이거의 대우 명제인 이거이면 이거이다. 가 나와도 1대1 함수라는 얘기구나 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래 뜻이야, 수학적으로. 수학적인 뜻까지도 이제 가끔 어려운 문제는 저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걸 봐도 여러분들은 1대1 함수구나 로 다 떠오르기 바랍니다. 1대1 함수. 그리고 자, 이제 오른쪽에다가 아까랑 마찬가지로 그래프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를 한번 체크해 볼 건데, 자, 제가 한번 미리 필기한 걸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비교해서 기억해 보세요. 자, 제가 그럼 지금부터 자, 그래프를 두 개 그릴 건데, 자, 둘 중에 한 개는 1대1 함수고, 둘 중에 한 개는 아닙니다. 자, 가민아, 누가 1대1 함수일까요? 오른쪽이 1대1 함수의 어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란 말을 쓸게요. 그래서 왼쪽은 1대1 함수가 아닌 이미지고요. 다시 오른쪽은 1대1 함수의 이미지야. 그럼 자, 어떤 이미지가 이제 앞으로 1대1 함수냐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자, 즉 이런 식으로 한번 꺾이면요, 절대로 1대1 함수가 아닙니다. 자, 1대1 함수는 무조건 이 꺾이면 안 돼요. 이렇게 뭐 쭉 이렇게 풀어진, 꺾이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자, 쓸게요. 자, 꺾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요것도 이제 지난번에 이어서 어떤 뭐 판별법이다, 그런 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1대1 함수인지 아닌지는 아마 학교라던가 책에 보시면 이렇게 가로선을 그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왜 가로선을 그냐면요, 자,
왼쪽 봐, 왼쪽. 자, 집어볼게요. 자, 여러분들, 오늘 집중하세요. 오늘 요게 좀 양이 많을 수 있는데, 잘 들어봐. 자, 이렇게 그으시면요. y가 한 개인데, x가 몇 개 나온다? 이렇게 두 개씩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1대1이 위배가 된 거야. 즉, 꺾이는 순간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1대1 함수는 꺾이면 안 돼요. 자, 그래프에서 고르실 때, 꺾여있다. 걸으세요. 걔는 1대1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뭔가 꺾여있지 않은 이런 이미지가 나오면 아 1대1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자 오늘의 메인이죠. 자, 1대1 대응까지 설명드리고 이제 문제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걸 막 진지하게 보시면서 막 멘탈 나가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이런 느낌만 가져가는 거야. 이런 느낌이구나. 아시겠죠? 자, 1대1 대응 함수는요. 자, 방금 잠깐 말했지만 여기에 있는 1대1은 위에 있는 1대1 맞습니다. 즉 1대1 대응 함수라는 거는 첫 번째 1대1도 돼야 됩니다. 근데 뒤에 보시면 어떤 말이 대응이란 말이 좀 추가로 본다는 거야. 자, 밑에 그림 볼까요? 자, 여러분들 어떤 센스를 보겠습니다. 자, 나오라. 왼쪽에 1번이랑 2번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좀 뭔가 좀 비교해 보자요. 일단 질문. 둘 다 1대1은 맞나요? 그렇죠. 둘 다 1대1이잖아. 근데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가 뭐예요? 전부 다 선택받잖아. 이게 여기서 말하는 대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여기 있는 대응은 여기가 이제 그 대응의 어떤 수학적인 뜻이겠죠. 공역이야. 후보들이 치역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후보가 선택을 다 받으면 가장 예쁜 함수가 됩니다. 어쩌면 수학적으로. 자, 앞으로 이런 어떤 느낌이 나오면 아, 이제 1대1도 되는데 대응까지 돼요. 1대1 대응 함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대1 대응 함수 그래서 이런 어떤 느낌. 그러니까 1대1은 1대1만 되면 돼. 이런 게 남아도 1대1은 되는 거야. 근데 대응이 되려면 남는 것도 있으면 안 돼요. 다 선택받아서 엄청 깔끔하게 끝나야 됩니다. 양쪽이 다 선택도 받고 1대1로 돼 있는. 그래서 어쩌면 가장 이제 좀 조건이 강한데 그래서 이제 오늘 배운 역함수가 이거일 때만 존재해요. 나머지는 역함수를 할 게 없습니다. 사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어서 그래프에서는 어떤 이미지냐. 자, 어쨌든 자, 방금 보신 것처럼 1대1도 돼야 돼. 즉 꺾여서는 안 돼요. 꺾여서 안 돼요. 근데 제가 한번 비교를 위해서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자, 한번 비교를 위해서 한번 써볼게요. 자, 왼쪽에는 요거. 요 점선 뭐예요? 이게 이제 유리함수에 나오는 점근선이라는 거고 여러분들이 중1 때 반비례할 때 한번 본 적 있습니다. 즉 이 점근선의 역할은요 여기를 통과할 수 없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약간 이런 식의 어떤 그래프 그려볼게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왼쪽은요 1대1 대응함수가 아니에요. 오른쪽은요 1대1 대응의 이미지입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자, 일단 둘 다 답이나 둘 다 1대1은 되지. 둘 다 안 꺾였잖아. 근데 무슨 차이게? 얘는 지금 요 선 때문에 못 내려가죠. 밑에도 y가 있을 건데 못 내려가. 그치? 근데 오른쪽은 위로도 계속 올라가고 밑으로 쭉 내려가잖아. 즉 모든 y가 결국 선택을 다 받는 거입니다. 이런 이미지가 앞으로 이제 1대1 대응의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자, 이 설명을 한번 또 말로 간단히 하자면 자, 이 1대1 대응 함수는요. 자, 당연히 1대1도 돼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위, 아래로 약간 좀 뻗어가는 이미지예요. 다시 이렇게 막혀 있으면 안 되고 대응이 되려면 위로도 계속 가야 되고 밑으로 쭉 내려가야 돼. 그래야지 모든 y가 다 선택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야. 자, 한번 정리해보세요. 자, 요게 일단 여러분들 오늘 첫 번째 내용인데 이게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항상 뭔가 종류를 이제 정할 건데 자, 뜻은 지난 시간에 있고 오늘은 종류야, 종류. 그래서 이미 함수야, 얘네들은. 근데 함수 중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야. 자, 첫 번째는요, 항등함수라고 해서 x랑 y랑 똑같은 그런 함수입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여담인데요. 이것도 혹시 1대1 대응 되나요? 되죠. 그래서 엄청 예뻐요. 얘는 사실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1대1 대응도 되고 항등함수이기도 해요. 자, 어쨌든 이런 어떤 함수. 두 번째는 상수함수라고 y한개로 몰빵되는 함수인데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숫자로 된 함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1대1 함수, 1-to-1으로 가시면 되고, 네 번째는 대응까지 되는 모든 y가 선택을 다 받습니다. 아시겠죠? 자, 필기해 보시고 문제 볼게요. 자, 밑에 있는 자, 네 문제 있지. 자, 밑에 있는 네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자, 왼쪽에 있는 네 문제가 사실 이제 여기는 화살표 관련 문제를 좀 쉽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여러분들 어려워하는 거는 이 화살표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배웠던 어떤 함수가 나오면서 이제 걔네들한테 물어봐. 그동안 배운 1차 함수, 그럼 얘는 무슨 함수냐는 거야. 궁금하잖아요. 2차 함수, 걔는 무슨 함수냐는 거야. 혹은 앞으로 배울 새로운 함수, 걔는 이제 무슨 함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풀어볼 시간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피곤한 것 같은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똑같은 짓으로 반복할 수 없잖아. 저는 설명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혹시 이미 아시는 거나 그러신 거면 좀 들어보시면서 정리해보세요. 특히 그래프상의 이미지가 정말 중요해. 뒷장 가시면 풀어볼 건데 이제 생각보다 못 찾더라고요. 이제 어떤 이미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1대1 함수는 꺾이면 안 되고 1대1 대응 함수는 꺾여서도 안 되지만 위아래로 뻗어가야 돼. 뭔가 막힘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이미지를 느끼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한 명씩 허명하면 답변 좀 도와주세요. 자, 433번 문제니, 자, 가은아. 정답 뭐예요? 니은, 디귿, 리을 맞나요? 1대1만 만족하면 되니까. 자, 4, 3, 4는 나오나. 정답 뭐예요? 니은, 디귿. 자, 4, 3, 5는 우주야. 정답 뭘까요? 디귿. 자신이 자신감. 그래서 항등함수는 엄청 예뻐요. 다 되고 있어요. 너무 예쁜 함수야. 아시겠죠? 그리고 갑이나 436은 뭘까요? 기억이죠. 상수함수라고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 437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이런 것도 놀랍게도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꼭 선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점찍어라도 그래프입니다. 정역이 4개라 치역도 4개예요. 아시겠죠? 풀어보세요. 얘는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함수를 좀 다양한 스타일로 준다는 거야. 왼쪽처럼 화살표를 주기도 하고 이렇게 뭐 그래프로 주기도 하고 밑에처럼 식처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로 줘도 이 종류를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미지를 상상해봐. 이거 자, 골라셨나요? 혹시 가은아 이거 정답 뭔지 아세요? 이게 무슨 함수예요? 기억, 니은, 디귿도 돼요? 자, 이거 어려운 친구들이 개인적으로 화살표 그림을 그려보셔도 사실 괜찮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화살표 그림은요, 쌤 언제 그려요? 정의역 몇 개 없으면 화살표 그림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시면요, 여기 y 값들 쭉 보이세요? 실제로 x에서 x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화살표를 쏴보시면요, 자, 마이너스 2,2 자, 마이너스 1,1 자, 1, 마이너스 1 2,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난 잘못했는데? 마이너스 1,1 1, 그림이 어디 죽어있나? 잠깐만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1 1, 마이너스 1 여기 맞겠네요. 그래서 한번 그려보시면 명확히 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1번 기억되고요. 니은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디귿은 안 된다는 거야. 항등함수는요.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로 가야 됩니다. 기억과 니은만 되겠구나. 어쨌든 저쨌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종류를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우리가 넘어야 될 게 이런 거야. 자, 위에 있는 보기를 보시면 문제는 똑같은 스타일인데 이제 그동안 배운 함수가 나와요. 그럼 자, 그동안 배운 기억과 니은은 자, 기억, 니은, 디귿은 중1 때, 중2 때 배웁니다. 1차 함수 배울 동시에. 그리고 리은은
중3 때 배우잖아. 그럼 얘네들은 무슨 함수냐라는 거예요. 이름이 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이제 어려운 친구는 필기 하나 할게요. 이제 어려운 친구는 여러분들이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 그래프 그려서 확인해봐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왜? 방금 제가 괜히 그래프상의 이미지를 보여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보이잖아요. 어떤 흐름이. 그래서 한번 그래프도 간단히 그려보시면 아, 이거구나. 가 보이실 건데, 자, 쌤 좀 못 그리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고2 수업 때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어쨌든 저쨌든 가끔은 못할 때를 대비해서 다른 어떤 플랜도 정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그게 한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어려운 문제는 원래 풀이를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자, 한번 그려볼 건데, 자, 기억은 1차 함수고 너무 예쁘죠? 이렇게 yx. 자, 니에는 요게 이제 중1 때 배우는, 중2 때 배우는 요렇게 직선. 요런 함수. 디귿은 y는 마이너스 x니까 요런 모양이겠죠. 그리고 리을은 2차 함수. 꼭지점 0,0 R을 불러. 요런 모양입니다. 자, 그래프를 그릴 줄 알기 바랍니다. 이 정도는. 자, 한번 골라볼게요. 그럼 나오나? 438의 1대1 함수는 누굴까요? 자, 1대1 함수의 이미지가 뭐라고요? 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꺾이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기억, 뭐 너무 잘 표현되어 있죠? 기억은 1대1 함수가 없겠네요. 그리고 니은은요, 니은은 꺾여있진 않지만 1대1의 뜻이 1대1로 가야 돼. 근데 얘는 지금 거의 뭐 킥합니다. 다 갑니다. 당연히 안 됩니다. 당연히 상수함수는 될 수가 없어요. 1대1 함수는. 그리고 자, 디귿도 나쁘지 않죠. 디귿도 꺾임이 없잖아. 1대1 함수입니다. 그리고 리을은 2차 함수는 우주와 맞을까니까. 1대1 함수일까요? 그건 아니에요. 한번 꺾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여러분들, 그래서 2차 함수는요, y 값이 1개인데 x가 2개씩 나오잖아요. 그럼 당연히 1대1이 아니야. 2개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꺾이면 안 된다. 자, 이미지로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가나 439 1대1 대응은요, 여기서 누굴까요? 기억. 디귿도 되겠죠. 자, 1대1 당연히 여기서 골라야 돼. 당연히 1대1 대응은요, 이것도 돼야 되니까 여기서 고를 건데 대응까지 된단 말이에요. 이제 위아래로 뻗어가는 이미지야.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끊고 정리하자면 이제 한 가지 상식이 됩니다. 어떤 상식? 아, 1차 함수는 대빵 예쁜 함수였구나. 사실상 1차 함수는요, 항상 1대1 대응입니다. 그렇죠? 왜 1차 함수는 어쨌든 이런 모양이잖아. 얘네들은요, 무조건 1대1 대응입니다. 1차 함수. 그리고 반대로 2차 함수는 죄송한데 진짜 별로인 함수예요. 얘는 뭐 사실 뭐 x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1대1도 안 되고 심지어 대응도 안 돼요. 그렇다고 뭐 되는 이름가 그냥 함수입니다. 2차 함수. 그래서 2차 함수는 다루기가 쉽지가 않아요. 너네 생각만큼. 1차 함수는 반드시 다루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게 엄청 쉽다는 거예요. 다루기가. 자, 어쨌든 이런 어떤 상식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어서 440번이 항등함수니까 기억이겠죠. x랑 y랑 똑같은 함수. 그래서 항등함수. 그리고 상수함수는 니은이겠죠. 숫자로 가는 함수. 그래서 이런 종류들을 이제 그동안 배운 함수로 꺼내서 해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쭉 넘어가. 자, 관련 문제 풀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 중에 미리 말할게. 여러분들이 1대1 특히 대응 쪽을 많이 어려워요. 여기 있는 유형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제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474번 볼게요. 위에 재미가 없네요. 자, 아까 제가 예고한 대로 이거 시험 문제 예상합니다. 여러분 혹시 한번 속는셈 치고 제가 이런 말 하면 다 체크해 보실래요? 그리고 한번 시험 앞보기 다시 봐봐. 시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나올 겁니다. 474 문제 한번 풀어보실래요? 다음 중 1대1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아닌 게 있어요. 누구냐?
이게 뭐다? 그래프상의 이미지를 아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근데 이게 이제 제 경험상 처음에는 어려워하는데 좀 하다 보면 어떤 특유의 느낌이 생겨요. 그냥. 아, 진짜 1대1 함수는 꺾이면 안 돼요. 꺾이는 순간 1대1 무너집니다. 그리고 1대1 대응은 위아래로 막히면 안 돼요. 쭉쭉 뻗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미지로 한번 골라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재미로 다른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른 것들은 너무 안 예쁘긴 하네. 자, 이거 정답 답이랑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번에 가은아, 1번은 이거 뭔지 아세요? 요거는 오늘 배운 종류 중에 뭘까요? 혹시 오늘 배운 것 중에 이거 말할 수 있는 종류가 있을까? 그럼 이게 1대1 대응 아닌가요? 여러분 지금 큰일이야. 여러분들 이거 지금 처음 도입부가 엄청 중요한데 다들 지금 비동사 1대1 대응 아닌가요? 1대1도 되죠. 근데 위아래로 뻗어가는 1차 함수 아니야. 자, 앞장에서 이제 상식을 만들었습니다. 1차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문제에서 대응은 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1번은 걸렀습니다. 아시겠죠? 자, 2번이 왜 정답이냐면, 자, 2번은 1대1은 돼요. 다시 1대1은 돼요. 꺾이지 않잖아요. 스무스하잖아요. 근데 뭐가 안 돼? 자, 얘는 1대1은 되는데요.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왜 대응이 안 돼요? 자, 대응의 이미지가 뭐라고요? 위아래로 뻗어가야 돼. 밑에 보시면 이게 지금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이게 지금 이제 일로 못 닿는다는 이제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모르잖아요. 아, 그거 아니야.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해. 그림만 보면.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유리함수 때 보게 될 점근선이라는 걸 좀 이렇게 어떤 보여주는 어떤 그림이라 일단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갈 수 없단 말은 여기 있는 y는 아무도 선택을 못합니다. 즉 공역은 전체인데 치역이 위에만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은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이제 많이 푸시면서 계속 눈이 익히시면 생각보다 어느 순간 다 깨닫는 거예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꼭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3, 4, 5번은요. 보시는 것처럼 전부 다 1대1도 안 되고요. 뭐 얘는 대응은 되겠네요. 얘는 대응은 되는데 1대1이 안 되고요. 얘네들은 그냥 다 안 됩니다. 뭐 별로 안 예쁜 암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고2, 고3 가면 종종 보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른쪽에 여러분들, 자, 유형 6번 있지? 자, 별표 하나씩 해요. 시험 문제입니다. 물론 가비는 이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일단 이게, 뭐, 동의하세요? 시험에 그냥 단골, 1대1 대응 관련 문제가 단골 문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박스 문제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4치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주도와의 설명을 한번 드려볼 건데 정답만 쓰지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답만 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한번 이해를 해보시라는 거야. 그리고 어쩌면 그 1대1 대응의 이미지를 저희는 써야 됩니다. 이 문제 풀 때. 아시겠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이 문제는요, 한번 잘 들어봐. 여러분 좀 피곤하겠지만 이거는 진짜 잘 들어야 됩니다. 시험 문제거든요. 아시겠죠? 자, 읽어볼게요. 자, 두 집합. 자, x란 집합은 조건의식법. x를 모아하는데 이런 x. 자, y란 집합은 y를 모아하는데 이런 y. 그리고 이제 함수를 만들 건데, 자, 이 함수는 어디에서? x에서 y. 즉 이게 정의역이구나. 이게 공역이 되는 함수를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즉 이번 문제는 실수 전체를 다 안 보고 정의역도 제한되어 있지만 공역까지 제한한 이런 어떤 박스 모양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서. 다시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원래라면 어떤 함수를 그릴 때 이렇게 다 그리잖아요. 근데 아마 1학기 때 이미 경험해 봤잖아. 2차 함수 구할 때 이런 가위가 존재하면요 얘를 자릅니다. 다 안 보겠다는 거야. 그럼 이번 문제는 어디만 보겠다? 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x는 요만큼만, x는 다시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y는 요만큼만, 마이너스 2부터 7까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박스, 여기 안쪽만 보겠다. 제가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 만나면 박스 문제라고 그냥 제가 마음대로 붙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야. 시험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출제율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알겠지? 자, 어쨌든 자, 이런 상황을 먼저 인지한 다음에 저는 어쨌든 원래라면 축을 다 그려야 되는데 보통 이제 그냥 박스하게를 그립니다. 한번 저처럼 필기해보세요. 좀 쉽게 푸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자, 이제 위에 보시면 x가 나와 있잖아. 자, x는 마이너스 1부터 x는 2까지고요. 그렇죠. y는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7까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박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 여담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박스니까 양 귀퉁이가 있잖아. 얘네들의 좌표를 알 수 있게 없게 있겠죠. 예를 들어 가은아, 얘 몇 코마 몇인 줄 아세요? 이런 것도 이제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양 끝점이니까. 한 번 더 나오나. 그럼 얘는 몇 코마 몇이에요? 그렇지. 우주야. 얘는 몇 코마 몇이에요? 콤마 이렇게.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쓰시는 것도 사실 권장을 드려요. 어차피 이 점 써야 돼 이제 좀 있으면. 자,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박스 문제, 그러니까 이런 어떤 느낌이 나오면 이렇게 두시라는 거예요. 사실 외우시면 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알겠지? 자, 이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여기다가 어떤 함수 한 개를 넣을 거야. 근데 이제 함수의 모양을 보시면 무슨 함수다? 1차 함수를 하나 여기 안에다가 넣을 겁니다. 사실 그리는 거죠, 이렇게 안에다가. 근데 자, 뒤에 보시면요. 자, A가 양수라고 했고, 자, 원래 1차 함수 이 자리는 기울기 자리야.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란 말은요, 우리한테 이 함수의 모양 정도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 위로 가는 이런 모양을 여기 넣을 겁니다. 넣을 건데, 자, 뭐가 되게? 자, 방금 배운 1대1 대응이 되게 넣어달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넣어야 될까요? 방학 때 배웠던 기억 어렴풋이 나세요? 사실 뭐 결론은 되게 심플해요. 어떻게 넣으면 될까?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렇게 넣으면 1대1 대응 될까요? 여기 안에다가 가면 될까 안 될까? 이렇게 넣으면요. 혹시 안 된다면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뭐가? 자, 사실 여러분들 1차 함수랑 마이너스가 이미 1대1은 돼요. 솔직히 말하면. 대응이 아니에요, 대응이. 여러분, 대응이라고 하면요. 여기 있는 공역이 전부 다 선택을 다 받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넣어버리면 여기는 누구한테 그려줘요? 여기는 y돼요. 그치? 그럼 느낌 와나? 어떻게 넣어줘야 될까요? 자, 결론입니다. 이 박스 문제는 항상 이렇게 꽉 차게 넣어줘야 됩니다. 이 1차 함수. 꽉 차게 넣어줘야 결론적으로 함수로 되면서 1대1도 되면서 대응까지 되는 이렇게 이제 꽉 차게 넣는다는 거야. 정리할게요. 앞으로 제가 이제 이런 문제를 박스 문제라 부를 건데, 자, 1대1 대응이 되려면요, 쉽게 말하면 꽉 차게.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약간 좀 이런 문제하고 이미지야. 사실은 원래 1대1 대응이 그런 거예요. 정말 1대1 대응은 진짜 예쁜 거예요, 사실은. 거기 안에 그냥 정말 다 들어가야 돼요. 꽉 차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러면 이 1차 함수는 위에 보시면 뼈대가 나와 있잖아. 이 함수가 누구를 지나게? 이 두 점을 지나게끔 하라는 문제로 바뀌어서 이제 A, B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A, B. 자, 끝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야 되니까 뭐 이런 데 대입해서 연립도 가능하겠네요. 시간은. 2,7도 지나야 되니까 대입해서 12개.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하시면 그때 A가 나오는, 앞으로 박스 문제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1대1 대응의 이미지를 좀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자, 집중이 들어봐.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알겠지? 자, 약간 유사한 문제 한번 더 해볼까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자, 476번 한번 더 해볼게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이제 조금 달라졌지만 어쨌든 1대1 대응 관련 문제가 있어요. 이 라인 자체가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대1 대응이다 라고 나오면서 이제 어떤 꽉 찬 이미지. 그러니까 뭔가 다 연결되고,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어쨌든 되게 예쁜 이미지야. 예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 함수가. 자, 밑에 있는 476 한번 읽어보시고, 힌트는 또 역시나 얘도 한번 그래프를 상상해봐. 그럼 뭔가 이렇게 돼야지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여기가 조금 분량이 되고 합성함수 쪽은 좀 빨리 넘어갈 거야. 합성 쪽은요 기억나? 그냥 할 줄 알면 돼요. 합성 쪽은 진지할 것도 할 줄 알면 되는 거라 그냥 계산하시면 되고 역함수는 또 이제 유명한 문제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좀 거기는 이건 나아요. 개인적으로 여기를 잘하세요. 여기가 많이 더 어려워해. 특히 1대1 대응 문제를 아시겠죠? 자, 이 문제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요 정의역과 동역이 실수 전체래요. 자, 위에처럼 박스는 안 생겨요. 다 보겠다는 겁니다. 쭉을 다 볼 건데 자 이제 여러분들이 방학 때 제가 한번 이런 것도 그리는 거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쌤 이걸 어떻게 그려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난번 숙제할 때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 풀어봤잖아. 근데 사실 이것도 그릴 수도 있어요. 원한다면. 근데 자 어떻게 그리냐면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1을 경계로 해서 쉽게 말하면 1 오른쪽에는 얘를 그리시면 되고요. 1 왼쪽에는 얘를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도 그런 거 하나? 어머님들 꽃꽂이 할 때 보면 그런 거예요. 약간 접붙이기 스킬 같은 겁니다. 저거 두 개를 접붙이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제가 이런 것도 한번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가끔 그릴 겁니다. 자, 1을요,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1,3을 지나죠. 여기다가 1,3 이렇게 지납니다. 그리고 이제 1 이상일 때는 얘를 그려보겠으니까 얘는요, 1 이상인 쪽, 즉 이쪽에만 그립니다. 이렇게. 이 왼쪽은 쟤를 안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쭉 길잖아. 근데 저게 가위처럼 쓰여가지고 1 이상일 때만 보겠다는 거예요. 왼쪽은 안 보겠다는 거야. 이해돼? 그리고 자, 이제 밑에 있는 걸 그릴 차례인데 이번 문제는 여기가 A인 바람에 정확한 Y 값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뭐가 있겠거니 하는 거죠. 그리고 어쨌든 자 원래는 1을 못 넣지만 일단은 1을 대입해서 어디서부터 출발되는지는 체크해보자라는 거야. 근데 보시는 것처럼 2 플러스 A가 어딘지 몰라요. 뭐 이렇게 어딘가 있겠죠. 그리고 모양은 양수니까 뭐 이렇게 대충 하면 그리고 대충 이런 느낌일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겠죠. 근데 이번 문제는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막 위아래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1학기 때 위치관계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막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결국 이 문제도 밑에 보시면 뭐가 돼야 돼? 1대1 대응이 되게끔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럼 느낌 와? 이게 어떻게 돼야지 우주야? 어떻게 돼야지 1대1 대응일까요? 일단 지금 이 그림만 보시면 우주야 이거 1대1 대응인가요? 뭐가 안 되고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니라고 말할 거면 뭐 1대1이 안 되는지 뭐 대응이 안 되는지 혹은 함수가 아닌 건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얘는 뭐가 안 되고요? 자, 대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대응의 뜻이 뭐였지 아까 전에? 공역이랑 치역이랑 똑같아야 돼요. 근데 이번 문제는 위에 보시면 공역이 실수 전체야. 지금 Y축 전체가 공역인데 후보인데 누가 이렇게 그리면요 여기 가운데가 비어 있잖아요. 선택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X를 아무거나 넣어봐도 여기는 절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비어 있는 게 약간 좀 이렇게 다른 이미지인 거예요. 뭔가 이게 꽉 차 있지가 않잖아. 지역이라는 걸 선택을 다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다 끝날까? 결론입니다. 하여튼 되겠지. 여기가 이렇게 쫙 올라가서 탁 붙어버리면 빈 공간이 없이 쫙 이어지는 엄청 예쁜 이렇게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뭐다? 1이다. 이렇게 해서 푸는 또 다른 1대1 대응 관련 문제. 1대1 대응은 굉장히 중요해요. 1대1 대응은 어쨌든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결국 이미지가 그러니까 좀 완벽해야 돼. 허점이 있으면 일단 1대1 대응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일단 한번 그려봐라. 자, 그런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여러분들이 자 477, 478 있는데 밑에 두 개 제가 한번 넘겨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되고 478은요 그냥 좀 힌트 드릴게요. 박스 문제입니다. 478도 그렇게 보이시나요? X에서 X로 가는데 X가 0부터 3까지잖아. 박스를 만들라는 거예요. 0, 3, 0, 3. 그래서 위에 있는 문제랑 비슷한데 차이점이 살짝 있다는 거. 그걸 좀 이해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 여러분들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게 이제 요거 두 개인데, 근데 얘네 둘은요 좀 문제가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가장 유명한 대표 문제를 바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481번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쉬운데 보통 이제 어떤 식이냐면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요. 좀 약간 뭐 추리하는 문제라든가. 왜냐면 항등함수랑 상수함수는 움직임이 너무 붙잡고 뻔해서 정해져 있단 말이야. 자, 한번 이 문장 풀어보실래요? 자, 이거는 풀 수 있길 바랍니다. (68, 69) 요 한 장이 방금 배운 종류 관련 페이지예요. 이 다음 장부터가 앞선입니다. 그리고 방금 했던 유형 6번이 정말 너무 중요하고 앞으로 꼭 이거 넘어가야 될 산이야.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안 하고 무조건 시험 문제입니다. 왼쪽 문제. 자, 이 문제는 F는 항등함수래요. G는 상수함수예요. 그걸 이해하시면 그냥 풀립니다. 자, 한번 풀어보셨나요? 다시 F는 항등함수, G는 상수함수. 자, 그러면 질문 나오나? F5가 얼마인 줄 아세요? 자, F가 항등함수예요. F5는 얼마일까요? 얼마인 거예요? 그리고 항등함수는 항수함수는 엄청 대빵하는 조건이에요. 쟤네들이 정말 독특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뭔가 없어 보이는데 풀리는 게 가능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F5가 5이고 그럼 G5가 5인 거를 체크할 수 있겠네요. 자, 이것만 아시면 밑에 문제가 풀립니다. 자, 끝내볼게요. 그럼 가은아, F1은 얼마예요? 왜요? 항등함수라고 볼까요? 이유는 항등함수예요. 항등함수가 원래 1을 넣으면 1이 나와야 됩니다. 그치? 그리고 우주야, 혹시 오른쪽에 있는 G2가 얼마인 줄 아세요? G는 상수함수입니다. 5라는 거예요. 왜 G5가 5란 말은요, 모든 그냥 G쪽은 다 5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류의 문제가 어떻게 가능해진다는 거야. 이것도 역시나 유명한 문제입니다. 이런 스타일 자체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추리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자, 이런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482번입니다. 이제 사실 얘는요, 개인적으로 얘가 그대로 시험에 나와도 저는 정말 너무 좋은 문제고, 제가 알기로 교과서에도 이런 류의 문제가 있어요. 이미 이런 류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이 추리를 간단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힌트는 또 역시나 점유형이 4개밖에 없잖아. 화살표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화살표를 한번 다 채워봐. 채워보시면 이제 좀 보일 겁니다. 이게 이런 식이구나. 자,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종류 거의 끝나갑니다. 그러니까 화살표 그림을 함수가 3개니까 3개 딱 그린 다음에 화살표를 다 채워보세요. 다 채울 수 있어요. 이 정도만 줘도. 왜냐면 이미 또 보시는 것처럼 G랑 H가 항등이랑 상수야. 대빵하게 조건이. 쟤네 때문에 이 정도만 줘도 다 채울 수 있어요. 약간의 추리를 통해서. 놀아보세요. 가빈이 기억나지? 사실 뭐 바로 얼마 전에 지난주였나요? 그러니까 가빈이는 여기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일단 1대1 대응 이 종류 정도는 구분이 가능해야 돼. 그래야 이제 뒤에가 또 나와요. 이런 말을 써요. 유리함수 배우면 뭐 1대1 대응이냐. 대충 이미지를 알면 사실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이미지를 아니까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 강조하는 거야. 그래야 고이 올라가도 새로운 함수를 배워도 그래프만 그릴 줄 알면 이미지를 아니까 고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첫 번째 시간은 종류입니다.
그리고 아마 종료가 곧 끝나요. 그래서 아마 합성까지 하고 오실 겁니다. 합성은 금방 끝납니다. 할 말도 없고요. 그리고 가빈이는 이번에 역함수로 할 거야. 걔랑 만나면 합성 쪽이 되게 풍부해져요, 문제가. 그것까지 같이 해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저도 한번 시간 관계상 세팅 좀 할까요? 그래서 2468 자, 이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시면요. 일단 이런 세팅이 나왔잖아. 그치? 일단 이렇게, 그러니까 이 화살표기는 보통 언제 그린다? 정의역이 몇 개 없을 때는 그리시는 걸 권장드려요. 이게 좀 굉장히 괜찮은 그림이에요. 이 그림 자체가.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를 이해했다면 누구는 보자마자 1초 만에 쥐를 채울 수가 있어요. 왜 항등함수라는 게 원래 이런 함수예요. 그렇죠? 쥐를 보자마자 채울 수가 있구나. 그리고 위에 올라가서 쥐가 있는 거 그래서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지금부터 한번 추리 들어갑니다. 자, 일단은 어쨌든 이제 먼저 왼쪽 걸 보시면요. F2. 자, 여기에 있는 2가 이거 더한 걸로 간다고 했잖아. 자, 여기서 퀴즈. H6은요. 가오나 뭘까요? 자, F2가 이렇게 두 개를 더한 걸로 가야 돼. 얘 뭐란 얘기일까? 무조건 이란 얘기. 다 동의하세요? 왜? 공유 봐봐. 2, 4, 6, 8이잖아. 6 플러스 뭐란 말은요? 이미 얘네 세 개는 못 가요. 아, 8로 가야 되니까. 얘가 2구나. 가 추리가 되고, H는 상수함수인데 전부 다 2구나. 가 추리됩니다. 자, 저거 하나를 일단은 추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F2는 8로 가야 되고요. 이렇게 추리가 되겠네요. 자, 오른쪽 보겠습니다. 자, F8이, 자, 너는 F6 더하기 4로 간대요. 자, 마찬가지야. 여기 더하기 4가 있고, 그 무조건 이거 두 개는 못 가요. 그럼 남아있는 게 6과 8인데 1대1 대응함수라 8로 못 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얘는 6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얘가 6이란 말은 얘가 2란 얘기고, F6. 6은 2로 가겠네요. 그리고 1대1 대응함수라서 남아있는 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완성이 끝납니다.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그대로 나와도 시험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추리해보시면, 자, F4, G4, H4 이렇게 해서 정답은 10이다. 자, 이렇게 추리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기간이라 이제 이 문제는 좀 진지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저기 뒤에 경우의 수 가면 또 옳치입니다. 자, 밑에 있는 483 한번 제가 시범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는 저희한테 정의역과 공역을 주고 함수를 만들 건데 사실은 뭐 다양하게 만들 수 있잖아. 그럼 만들 수 있는 함수가 몇 개니? 뭐 이런 문제. 혹은 1대1 대응 함수는 몇 개 만들 수 있니? 뭐 이런 이제 개수를 세는 경우의 수 문제예요. 이게 이제 이번 시험에는 특히 안 하고는 그냥 이거 나온다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선생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 하나로 함수의 종류도 물어보면서 경우의 수까지 같이 물어봅니다. 아시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함수의 개수 한번 세는 거 보여드릴 건데, 자, 마찬가지야. 화살표 그림을 먼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자, 이번 문제도 정의역이 1, 2, 3. 자, x에서 x로니까 공역도 1, 2, 3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저희는 지금부터 이제 화살표를 막 쏴가지고 함수를 만들 건데, 사실 아시죠? 함수 만드는 게 되게 다양해요. 뭐, 그러면 함수니까요. 몇 개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저처럼 하시면 됩니다. 누구한테? 자, 어쨌든 여러분들 함수의 개수라는 거는 x쪽 일단 위주로 보면 되겠죠. 자, 얘한테 물어봅니다. 자, 너 몇 군데 갈 수 있을까? 나오나? 얘 몇 군데 갈 수 있죠?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3개. 얘네 3개 갈 수 있어요. 2로 3.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이한테도 물어봅니다. 그럼 얘는 가은아 몇 개 갈 수 있을까? 그치? 자, 여기서 주의하세요, 여러분들. 어떤 친구는 그냥 함수야. 그냥 함수는 Y쪽을 신경 안 씁니다. 그냥 함수는 X쪽만 신경 쓰는 거라 뜻이니까. 얘도 3개야. 얘가 간 거로 가도 됩니다. 뭐 함수는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그리고 자, 우주야. 3은 몇 개 갈 수 있게? 얘도 갈 수 있는 게 3군데겠지. 위에 자, 이미 썼단 말은 이미 같다는 얘기야, 얘네들은. 얘도 어쨌든 그냥 함수 문제는 뭐 위에 뭘 가도 관심 없어요. 난 여기 가면 돼. 그래서 3개가 되고, 자, 이 경우는 결국 우리가 이제 뒤에서 배우겠지만 얘네들을 다 써가지고 함수를 딱 하나 만드는 거잖아. 자, 이렇게 영향을 줄 때는 곱하는 걸로 총 개수가 나옵니다. 총 몇 개 나온다? 27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이 세팅에서는 함수가 총 27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느낌 살려서 한번 여러분들 두 번째, 그럼 1대1 대응은 몇 개 될까요? 자, 1대1 대응인 게 당연히 조건이 좀 합의해집니다. 1대1도 돼야 되고 대응도 돼야 되고. 자, 그런 상황입니다. 몇 개 될까요? 네. 자, 경우의 수 문제고 요번에 이제 이거는 근데 가빈이도 준비를 하세요. 이거는 충분히 나올 만해. 시험 범위는 지났지만 당연히 나올 만합니다. 자, 1대1도 돼야 되고 대응도 돼야 되고 함수도 돼야 되고 그런 어떤 화살표를 몇 가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는 처음이니까 이득이 있겠죠. 자, 얘는 여전히 몇 개 갈 수 있다? 3개 갈 수 있겠죠. 자, 이걸 쓰는 순간 하나 같다고 이해하시면 돼. 하나 같으면 됩니다. 그럼 자, 나오나 얘 몇 개 갈 수 있게요? 2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함수일 때는 3개야. 상관없는데 이제 종류가 붙으면 Y쪽도 신경 쓰게 된다는 거예요. 원래 종류가 Y쪽이에요. 2개입니다. 그러면 가은아 3은 몇 개 갈 수 있게? 얘는 죄송한데 선택지가 없어요. 1대1 대응은 원래 그런 거야. 다 가면요 얘는 남은 데 가야 돼. 그래서 곱해보시면 6개구나. 이렇게 세는 경우의 수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있는 문제 말고 다음 장에 자, 요게 제가 알기로 교과서에 그냥 이게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아마 예전에 한번 나온 적 있는 뭐 모의고사라든가 수능 문제일 겁니다.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85입니다. 여기까지가 종류입니다. 자, 오늘 종류 4가지 배웠고, 첫 번째 그래프로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이미지를 좀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히 1대1 대응 관련 유형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대1 대응은 어쨌든 오늘도 많이 볼 겁니다. 남은 시간에. 1대1 대응 관련 유형 문제를 풀 줄 알아야 됩니다. 특히 박스 문제.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런 추리 문제. 특히 항등함수랑 상수함수 나오면 되게 강한 함수입니다. 걔네들은 너무 스페셜해서 추리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 경우의 수 문제라고 해서 얘는 아마 저기 뒤에 가도 한 번 더 나올 겁니다. 485번은요. 이제 이 경우의 수 문제가 이제 어려워지면 이제 뭐 이런 조건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앞장처럼 단순히 그냥 함수가 아니라 이런 함수 중에서 이것까지 만족하는 함수는 몇 개냐. 이런 조건들이 이제 어려워지면 어려운 문제고, 이런 조건이 좀 그래도 좀 할만하면 쉬운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쨌든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앞장처럼 화살표 그림 한번 그려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정의역과 공역이 똑같고요. 3개씩입니다. 자, 만약에 단순 함수 문제였다면 또 3, 3, 3, 27개였죠. 근데 이 조건도 만족해줘야 돼요. 자, 이제 여러분 이 조건이 있으면 뭔데요? 이거는 제가 앞서 뭐 지난 학기라던가 매번 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게 느낌이 안 오면요 뭐 해봐라? 대입해보세요.